복도가 좀 긴 집들은 광폭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실제로 이 복도를 내가 걸어가면서 이 복도에 시공되어 있는 마루의 라인이 4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확장성이 있고 마루가 길게 뻗어 있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복도가 좀 긴 집이라고 하면은 광폭 제품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안녕하세요, 선일마루 이수영입니다. 오늘은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이라는 아파트에 나와봤는데요. 이곳에 저희 선일마루 플랭크 240 SM 오크 화이트라는 제품이 시공되었는데 이곳에 저희 제품이 어떤 식으로 시공이 되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저희 집이고요. 이 초광폭 원목마루를 고객님들이 상당히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희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전에 살던 집에선 헤링본을 쓰셨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헤링본 제품이 아니고 쉐브론 제품을 사용을 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 선일마루 제품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때 사용했던 제품의 사양은 원목 단판 3mm에 약간 밝은 톤의 쉐브론 제품을 사용을 했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한 7년 정도 그 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이제 패턴 마루가 해놓으면 상당히 이뻐요. 근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광폭마루가 조금 대세고 원목마루가 계속 넓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제조한 저희 제품을 저희 집에 깔아보고 실제로 제가 경험해보고 느끼고 싶어서 저희 선일마루의 광폭 제품을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집을 저희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현관 바로 정면에 이제 팬트리가 상당히 크게 있었고요. 현관의 넓이 자체가 상당히 컸어요. 현관이 좀 과도하게 너무 커서 현관을 좀 줄였고 그 부분을 마루가 조금 더 들어왔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원목마루를 하는 사람이고 여러 가지 마감재가 중간에 섞이는 게 조금 보기 싫어서 발을 첫 번째 내디뎠을 때부터 원목마루가 시작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리컷이라는 걸 사용해서 기존의 이제 원목마루가 현관까지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개념으로 졸리컷을 시공했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어오는 현관 입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주방 쪽으로 가는 입구를 모두 다 다른 마감재를 사용하지 않고 원목마루로 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이 집에서 생활을 했는데, 원목마루로 졸리컷을 했다고 해서 진짜 날카롭게 시공이 되는 게 아니고 모서리 부분조차 상당히 정교하게 다 마감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신발 신고 잠깐 그쪽에 부딪혔을 때 모서리가 깨짐이 생기지 않냐, 아니면 계속 사용하면서 그 부분을 밟으면서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용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이 둘과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1년 가까이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모서리 베임이라든지 아니면 모서리가 파손되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생기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S를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들은 상당히 극히 드물었던 것 같아요. 이 집이 54평형 집인데 이 집이 구조가 되게 단순해요. 방이 4개가 연결이 돼 있고 복도가 좀 길고 그 다음에 거실 주방이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조긴 한데, 복도가 길기 때문에 장을 보고 들어와서 주방까지 가는데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인 팬트리를 철거하고 주방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을 좀 확보를 해줬던 거고요. 복도 길이가 지금 18m 정도 나오는데 마루가 2.2m다. 그러면 한 8장 정도? 원목마루 8장을 연결해서 놓으면 거의 이 복도를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긴 복도를. 그리고 대부분의 주택들이 복도 폭을 보면은 한 1.2m 정도 돼요. 조금 넓으면 1.4m. 물론 이제 더 큰 집들은 폭이 더 넓지만 보통 1.2m 정도 돼요. 그럼 240폭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정확히 5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복도가 좀 긴 집들은 광폭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실제로 이 복도를 내가 걸어가면서 이 복도에 시공되어 있는 마루의 라인이 4줄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훨씬 더 확장성이 있고 마루가 길게 뻗어 있는 느낌을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복도가 좀 긴 집이라고 하면은 광폭 제품을 조금 추천을 드려요.
집이 좀 작은데 광폭 제품을 쓰면은 조금 언밸런스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공간이 좁은 데서 광폭마루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가 더 크다. 저희가 뭐 5평, 6평짜리 방에 깔린 거를 보면은 광폭마루가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확장성이 있고 시원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내 집이 작다고 굳이 광폭을 포기하시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형 타일도 지금 계속 나오는 이유가 대형 타일을 거실에 시공해 놨을 때 라인이 이제 많이 덜 보이거든요. 근데 되게 작은 타일을 시공해 놨다고 그림을 그려보시면 라인도 되게 많아요. 거기에 매지도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건축 자재들이 커지고 넓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조금 더 살려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되게 민감한 게 사계절을 가지고 있고 에어컨도 틀고 보일러도 돌려요. 차가웠다가 따뜻해졌다가 하는 이런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서도 온돌 문화가 있는 나라예요. 이러다 보니까 광폭 제품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원목마루를 잘 만드는 공장조차도 사실은 이 원목마루에 대해서 크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언더히팅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광폭마루가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유럽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든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든 다 국내 온돌 시스템에 이제 적응을 했다. 경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뭐 65mm, 70mm 폭이 좁은 제품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140mm, 240폭짜리 제품을 사용을 하셔도 언더히팅 시스템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더 재밌는 건 지금 저희도 지금 300폭짜리 플랭크 300 시리즈를 올해 출시를 해요. 이런 300폭짜리 제품들도 이미 테스트를 거쳤고 점점 더 원목마루도 넓어지는 추세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용부 화장실이 되게 작았어요. 그러니까 평형대에 비해서 공용부 화장실이 너무 작아서 여기는 그냥 양변기만 놓고 샤워할 수 있는 게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활용을 하고 세면대는 밖으로 건식으로 빼서 조금 공간을 넓게 쓰자. 원목마루가 시공된 걸 보시면 이 원목마루를 화장실하고 1대1로 이제 시공을 했어요. 보통 화장실을 생각을 하시면 마루가 깔려 있고 화장실에 되게 높은 턱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물이 넘칠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높은 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 타일이 이제 연결되는 보통 일반적인 집들의 구조인데 과감하게 이제 턱을 없애고 그러니까 1대1로 맞출 수 있었던 이유도 화장실을 건식으로 뺐기 때문에 맞출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화장실을 건식으로 저희가 하지 않았으면 1대1로 되는 게 아니고 턱이 있었어야 돼요. 물이 넘쳐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1대1로 맞춰놓고 샤워 부스 있는 데를 단을 조금 낮춰놨어요. 그래서 물 쓰는 공간에서는 이 물이 마루 있는 쪽으로 넘치지 않게끔 샤워 부스 있는 공간의 바닥을 레벨을 좀 낮춰서 설계를 해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부부가 처음 골랐던 마루가 사실 지금 제가 시공한 이 제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제품 플랭크 240 시리즈 중에서도 기본 오크 제품이 있어요. 저희가 사용했던 회사 제품들이 한 번은 그레이 톤이었고 한 번은 화이트 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착색을 하지 않은 그냥 원래 오크 색깔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는 게 무조건 컨셉이었고 그 제품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제가 계획을 바꿀 줄 몰랐어요. 계획을 바꿨던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왜냐 내가 오크를 결정을 해놓고 다른 거에 맞추면 되는데 무늬목이라든지 세라믹 타일이라든지 제가 앉아있는 소파라든지 식탁이라든지 여러 가지하고 다 고려를 해봤을 때 조화가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크를 무조건 쓰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으면 다른 것들을 오크에 다 맞췄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봤을 때 오크보다는 지금 제가 밟고 있는 플랭크 240 SM 오크 화이트 제품이 저희 집에 모든 다른 가구와 모든 다른 마감재들하고 만났을 때 조금 더 잘 어울려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 제품을 제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조명 때문에 이 제품을 고른 것도 있어요. 원래는 이제 오크라는 제품을 기본 오크 컬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전구색 조명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조금 노란기가 있어요, 오크가. 근데 조명을 받으니까 그 노란기가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나무는 오크 자체가 상당히 이쁘거든요. 근데 조명을 만약에 저희가 전구색은 안 쓰고 주광색이라든지 주백색 정도의 조명을 썼으면 그게 조금 더 괜찮았을 수도 있는데 좀 따뜻한 느낌을 내기를 원하다 보니까 전구색을 지금 사용했어요. 참고로 이 조명 다 3000K거든요. 3000켈빈 조명이 마루에 떨어졌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자연광 있는 데는 마루가 조금
밝게 보이는데 조명을 실제로 받고 있는 복도라든지 공용부는 그래도 노란기가 올라와요. 지금 이 마루 자체가 상당히 밝은 검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이제 조명을 다 끈 상태에서는 자연광이 치면은 상당히 마루가 밝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저녁에 자연광이 없는 상태에서 조명만 켜게 되면 상당히 따뜻한 느낌으로 이 밝은 톤이 또 바뀌어요. 저희 집은 이게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공용부는 대부분 다 마이너스 몰딩으로 처리를 했고, 이 부엌의 아일랜드도 마찬가지로 거실 공용부 마이너스 몰딩 레벨에 맞춰서 똑같이 타일을 바닥에서 띄워줬거든요. 또 보시면 대부분 라인이 일정하게 다 이쁘게 딱 돌아가져 있는데,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벽을 뒤로 파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벽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벽을 하나 덧방을 쳐요. 그래서 그거를 바닥까지 안 내리고 조금 띄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틈이 생기겠죠. 이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를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몰딩의 장점이 라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닥의 평활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이 되게 잘 맞아야 되는데, 평활도가 안 나와주면은 여러 가지 조치들을 사전에 취하고 그거에 맞춰서 시공팀들이 손이 상당히 많이 가요. 내가 예를 들어 1cm만 라인을 보이게 하고 싶다. 근데 마루가 15mm다. 그럼 25mm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몰딩 끝선에서 바닥까지가 어디는 30mm, 어디는 40mm. 그러면 40mm 갭이 있는 데는 바닥을 메워줘야 돼. 그걸 계속 잡아가면서 시공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좀 추가되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100% 라인을 일정하게 맞추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신에 우리가 자로 재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하면 다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몰딩 하실 때는 고객님들도 아셔야 될 게 100% 이 수평을 다 맞출 수는 없다.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내가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일정한 두께가 나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라인들이 지금 이 거실에서 소파에서 앉아서 주방 쪽을 봤을 때도 라인이 일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되게 이뻐요. 연결돼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주방에 또 키 큰 장은 무늬목으로 시공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무늬목도 기존에 이제 저희 마이너스 몰딩 해놓은 그 두께하고 라인을 또 맞췄고, 위에도 보시면 똑같이 또 맞췄어요. 그래서 라인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인테리어를 했던 것 같아요. 무몰딩이라고 있어요. 근데 무몰딩은 말 그대로 몰딩이 없는 거를 무몰딩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 추천을 안 해요. 저는 이제 마루하는 사람 입장에선 마감재는 무조건 뭐가 됐든 있어야 된다. 무몰딩은 말 그대로 벽지가 내려오다가 벌레바지 없이 마루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실리콘을 쏘게 되면은 벽지가 사실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약간 유격이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실리콘이 조금 떨어져서 그게 되게 보기 싫을 수도 있고, 도배지 같은 경우는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청소를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고, 도배지가 결국엔 종이잖아요.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상당히 지저분하고 너덜너덜해지고, 벽지에서 무몰딩이 들어가는 순간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권해드리진 않고요. 무몰딩이 통하는 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처럼 이제 벽에다 도장을 깨끗하게 해놓고 마이너스 몰딩을 하질 않고 원목마루가 그냥 바로 가서 부딪히는 거, 이거는 가능해요. 이거는 대신에 저희 마루하는 업체들이 되게 정교하게 벽을 진짜 긁히지 않게 잘 훑고 들어가서 실리콘을 쏘지 않아도 될 만큼 마감을 깔끔하게 해주면 진짜 벽하고 마루하고 그냥 벽 그 다음 마루예요. 마이너스 몰딩처럼 이렇게 셋백 되는 게 아니고 옆에서 봤을 때는 벽 그 다음 마루, 완전 그냥 니은자인 거죠. 이게 무몰딩인데, 도장을 했을 땐 전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도장을 해도 이건 또 청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저분해져요. 마루와 벽이 만나는 부분. 근데 마이너스 몰딩은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뒤로 셋백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 회사 제품인 플랭크 240 SM 오크 화이트 제품하고 데이지 오크라고 이 무늬목 컬러가 100% 일치하진 않아요. 일치할 필요도 없지만 저희가 이 원목마루를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이 무늬목을 저희가 키 큰 장으로 사용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이렇게 돼 보니까 컬러가 조금 비슷하게 맞아서 무늬목인 데이지 오크를 사용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도가 있고, 저도 몰랐던 건데 이거는 좀 팁인데, 이 컬러가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초이스를 했거든요. 저희 키 큰 장 시공해 놓은 거 보면 실제로 마루보다 되게 어둡게 보여요. 근데 컬러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비슷해요. 이게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똑같은 제품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시공된 걸 보니까 내가 잘못 골랐나?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각도가 달라서 그래요. 비슷한 색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사람 눈에 들어오는 거는 바닥이 조금 더 밝게 보이고요.
만약 무늬목을 벽에 시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느낌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시공된 제품은 플랭크 240 SM 오크 화이트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가장 큰 거는 소마크인 것 같아요. 이 소마크라고 하는 게 톱날로 표면을 살살살 긁어놓은 듯한 텍스처를 표면 처리로 사용을 한 거거든요. 톤이라고 하면은 되게 화이트한 제품들을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이 상당히 이쁜 게 그냥 화이트가 아니고 따뜻한 느낌이 나는 화이트여서 고객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소마크가 들어가 있는 제품은 확실히 촉감이 좋다. 제가 지금 양말을 신고 있지만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도 텍스처가 느껴져요. 그럼 맨발로 밟았을 때는 훨씬 나무 밟는 느낌이 훨씬 더 강하게 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반려동물을 또 키우고 있어요. 이전에 브러쉬된 마루를 사용했을 때 우리 강아지가 약간 미끄러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아무리 브러쉬가 된 마루라고 하더라도. 근데 확실히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마루에서는 좀 그런 현상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닿는 느낌도 좋고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만족하고, 제가 봤을 땐 이전에 사용했던 그런 표면 처리 제품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은 제품 같아요. 옹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진짜 제가 얘기하는 셀렉은 못생긴 옹이죠. 근데 못생기거나 갑자기 너무 진한 색이 나오거나 별이 너무 현란하고 이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냥 아이방으로 넣었어요. 고객님 댁에 또 시공을 해드릴 때 뭐 저희 집도 마찬가지지만 드레스룸은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공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드레스룸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뭐 침대 밑, 붙박이장, 저 키 큰 장 밑에, 왜냐면 안 보이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일랜드 이 밑으로 다 들어가요.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게 마루가 방향이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방향에 아일랜드가 딱 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저 밑으로 들어가서 숨기기가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붙박이도 마찬가지예요. 길이 방향이기 때문에 저 밑으로 마루가 들어가기 숨기기 상당히 좋은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공할 때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옹이가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상관없어요 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근데 저희가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안 이쁜 옹이나 안 이쁜 그 그레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충분히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셀렉을 해줘야 실제로 시공이 끝나고 났을 때 보여지는 만족감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들어왔을 때 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게 사실 바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바닥에 대한 자재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저희 회사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